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11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는 지난 10주차에서 다루었던 유추적 사고를 보다 깊은 인지구조의 관점에서 확장해보는 시간입니다. 10주차에서는 유추가 단순한 비유나 설명 기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게 만드는 창의적 사고의 핵심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차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한 유추가 가능해지기 위해 인간 내부에서, 그러니까 저희 뇌 속에서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구조, 즉 스키마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창의적인 사고를 순간적인 영감이나 타고난 재능 정도로 오해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창의적인 유추가 일어나는 순간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배경에는 반드시 잘 조직된 지식 구조가 먼저 존재했습니다. 이 지식 구조가 바로 스키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강의는 유추와 창의성이 어떤 스키마 위에서 가능해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차의 학습 목표는 단순히 개념을 알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고요. 학습자 자신의 사고 구조를 점검하고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스키마의 개념과 학습에서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이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학습이란 새로운 정보를 무작정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니라 기존에 형성된 지식 구조 위에서 정보를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마다 스키마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자, 이로써 같은 내용을 배우더라도 이해의 깊이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목표는 입체적 스키마를 구축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인데요. 이는 정보를 단순한 문장이나 목록 형태로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를 공간적 구조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사고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학습자는 이미지를 활용하고 비유와 장면을 결합할 수 있고요. 또 서로 다른 영역의 지식을 연결함으로써 자신의 스키마를 평면적인 구조에서 입체적인 구조로 확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입체적 스키마는 장기 기억을 강화하고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도 핵심 구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융합적 사고를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이번 주차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융합적 사고란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유사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통합을 만들어내는 사고 방식입니다. 학습자는 입체적으로 구축된 스키마를 바탕으로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는 유추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해결책과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는 창의성이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문제 해결을 하거나 혁신을 이끄는 핵심 역량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스키마란 어떤 개념이나 대상, 상황에 대해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의 구조화된 묶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는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해석하며 판단할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내부 기준이자 가이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의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누군가는 나무 의자를, 또 누군가는 회의실의 의자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와 경험은 다르지만 앉을 수 있는 물건이라는 공통된 구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공통된 구조가 바로 스키마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스키마를 통해서 해석하며 이해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새로운 지식처럼 보이는 정보도 실제로는 기존 스키마 위에다가 얹히거나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위에다가 수정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스키마를 형성하는 거죠. 그 위에 어떤 정보를 얹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키마 개념은 심리학자 바틀렛에 의해 처음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데요. 그는 인간의 기억이 사진처럼 정보를 그대로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지식 구조에 맞게 정보를 재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후에 교육학자죠. 장 피아제는 학습을 스키마의 동화와 조절이라는 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기존 스키마에 무리 없이 들어가면 동화가 일어나고, 기존 스키마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보가 들어오면 스키마 자체가 수정되는 조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스키마가 형성된다거나 작았던 스키마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학습이란 단순히 지식을 추가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스키마를 끊임없이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깊이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이 스키마의 구조와 유연성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스키마는 심리학을 넘어 인지과학, 언어학,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핵심 개념으로 활용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정보가 어떤 구조로 저장되고 연결되는지를 정의하며 XML 스키마는 문장의 구조와 의미를 체계화합니다. 인공지능의 추천 시스템과 연관 검색 기능 역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관성과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스키마 구조 위에서 작동합니다. 자, 여러분이 네이버나 구글에 가서 어떤 단어를 검색했을 때 연관 검색어라는 게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까 들었던 예시처럼 제가 의자를 이렇게 검색했을 때 지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어떤 나무 의자라든지 제일 최근에 언급되었던 누군가에 의해서 언급되고 인기가 있었던 그런 의자가 바로 다음에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정보들을 제시하는 것이 AI, 또 알고리즘의 스키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중요한 한계가 방식으로 정보들을 제시하는 것이 AI, 또 알고리즘의 스키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중요한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인공지능의 스키마는 반복과 축적에는 매우 강하지만 전혀 새로운 연결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AI가 유추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 이면에는 인간이 설계한 구조와 규칙이 존재하는데요. 이 지점에서 인간의 스키마와 인공지능의 스키마는 본질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인공지능에서의 스키마 활용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서 연관성과 우선순위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거나 새로운 개념을 스스로 떠올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그 안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연결을 계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때 핵심적으로 작동하는 개념이 바로 스키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의 스키마는 너무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축적하는 그 방식인데요. 인공지능의 경우는
대량적인 언어, 그러니까 텍스트 기반의 단어들이 축적되어서 데이터를 형성하는 반면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는 경험과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와 촉각과 후각 정보, 그리고 그날의 기억,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섞여서 스키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의 스키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그러니까 창의적인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른 답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스키마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자, 인공지능의 스키마는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저장하고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며 어떤 순서로 활용할지를 규정하는 일종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가장 기초적인 구조를 이룹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란 데이터가 어떤 형식으로 저장되고 각 데이터가 어떤 관계를 가지며 어떤 속성으로 표현되는지를 이미 정의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쌓아두는 저장소가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가 질서 없이 흩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축적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이 스키마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하고 특정 조건에 맞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인공지능의 기억 창고를 설계하는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XML 스키마는 데이터의 구조를 한 단계 더 정교하게 다루는 역할을 하는데요. XML 스키마는 문장이나 문서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정의하고 각 요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류하는 명세서입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은 단순히 텍스트를 문자 단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구조와 구성 요소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목, 본문, 속성, 관계와 같은 요소를 구분함으로써 정보의 맥락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게 되는데요. 바로 텍스트 기반인 거죠. 이러한 구조와 과정 역시 스키마에 기반을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언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키마 위에서 작동하는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인공지능의 연관 검색과 추천 시스템입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인공지능은 수많은 단어와 개념을 축적하면서 서로 함께 등장하는 빈도, 사용되는 맥락, 반복되는 패턴을 기반으로 관련 단어들을 구조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 빈도와 중요도는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데요. 자주 함께 등장하는 단어일수록 강한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고 특정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선택되는 정보일수록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은 검색 결과의 순서를 정하고요. 사용자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컨텐츠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를 사용할 때 프롬프트, 그러니까 명령어를 굉장히 잘 써야 된다는 말을 들었듯이 이 추천 시스템 안에 있는 데이터와 잘 맞아떨어지게 우리가 많은 정보를 줄수록 또 더 적합한 정보를 추천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의 스키마 활용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인공지능은 축적된 데이터 안에서 연관성과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데는 매우 뛰어나지만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 어디서 들었거나 어디서 봤던, 하지만 굉장히 다량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의 유추와 판단은 언제나 정형화된 데이터와 미리 설계된 스키마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전혀 새로운 관점이나 기존 틀을 깨는 연결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 개발자의 개입이 필요한데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 어떤 구조로 저장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연관성을 계산할 것인지는 모두 인간 엔지니어의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스키마는 학습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데요. 청각 순차적 학습자는 언어와 순서를 중심으로 정보를 구조하는 반면에 시각 공간 학습자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지식을 배치합니다. 시각 공간 학습자는 정보를 평면적으로 문장을 저장하기보다 장면과 공간,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물을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린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때 누군가는 목이 길다라는 언어 정보에 머물지만 시각 공간 학습자는 기린의 목을 소방차 사단이나 타워 크레인에 비유해서 이미지를 결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대칭적 연결이 바로 유추의 출발점이고요. 또 이것이 창의적 사고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다시 태어나도 본 적이 있으면 몰라도 들어본 적 없는 것들을 유추할 수가 없고 연결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유추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인간과 인공지능의 스키마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반복적 지능과 창의적 지능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스키마는 기본적으로 정형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요. 통계적 빈도와 확률을 계산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연관성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유추는 하위 유추에 해당하고 이미 정해진 연관성을 확장하거나 조합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인공지능은 정확하고 반복적인 작업에 매우 강하고요. LDA와 같은 잠재 요인 분석 기법이나 자동화 알고리즘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패턴 탐지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사전에 정의된 데이터 구조와 규칙 안에서만 작동한다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인간의 스키마는, 특히 시각 공간 중심의 스키마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요. 인간의 스키마는 시각화된 장기 기억과 개인적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되고요.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의미와 맥락이 결합된 입체적 구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스키마는 상위 유추를 가능하게 하며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연결성을 창조하는 데 강점을 가집니다. 인간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면서도 또 독특하고 특수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미지 기반의 유연한 도식화를 통해서 사고의 틀을 자유롭게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인간의 지능은 반복보다는 창조에 가까운 성격을 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학습자 유형의 비교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청각 순차적 학습자는 주로 말과 언어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분석적이고 단계적인 학습을 선호합니다. 쉬운 개념에서 어려운 개념으로 차례대로 학습하고 디테일을 강하고요. 반복 학습을 통해 이해를 공고히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간 중심의 사고를 하고요. 또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교적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학교 교육 체계에 잘 적응하는 경우가 많고 전반적으로 성적이 고른 편입니다. 반면에 시각 공간적 학습자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입체적이고 전체적인 구조를 한 번에 파악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들은 나무보다 숲을 먼저 보고 개별 정보보다는 정보 간의 관계를 통해 학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간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해법을 도출하는 데 강점이 있고요. 성적이 일정하지 않고 잠재력이 늦게 발현되는 대기 만성형 학습자가 이러한 특징을 보입니다. 이는 평가 방식이 순차적이고 언어 중심적일수록 이들의 강점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각공간 학습자의 사고 메커니즘은 원인적 특징과 결과적 강점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원인적 특징으로는 이미지 중심 사고와 뛰어난 시각적 강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정보를 평면적인 목록이 아니라 3차원 공간 속 구조물처럼 인식하고 개념과 개념을 위치와 장면으로 배치합니다. 이러한 인식 방식은 결과적으로 장기 시각 기억을 강화하고요. 감각을 활용한 개념 습득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복잡한 개념을 빠르게 융합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자신만의 정리 방식과 자신만의 독특한 사고 체계를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비대칭적인 연결성을 찾아내는 유추 능력이 뛰어나 기존의 정답을 따르기보다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구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적 유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태도가 바로 공간 태도입니다. 김경희 박사는 공간 태도를 공상이라는 방법을 통해 사고를 입체화하고 그 속에서 창의력을 끌어내는 태도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무작위적인 상상이 아니라 3차원 공간 안에서 조건이 변화할 때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시뮬레이션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이 과정은 논리와 규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출현하는 창발적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공간 태도는 디자인, 건축, 그리고 인공지능 연구와 같은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 유추와 논리적 추론이 결합될 때 인간은 인공지능이 도달할 수 없는 독창적인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과 인공지능 스키마의 차이는 단순한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과 창조, 또 하위 유추와 상위 유추라는 사고 구조의 차이에 있으며 이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미래 사회에서 인간 고유의 경쟁력을 이해하는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Z세대의 신조어들이 시각적 스키마가 일상 언어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예들이 많은데요. 니은, 이응, 기읍 혹은 알잘딱 깔센과 같은 표현은 복잡한 상황과 감정을 하나의 이미지나 장면으로 압축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맥락과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려는 사고 방식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언어 감각은 창의적으로 보이고요. 또 시각 공간적 사고가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음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조어는 대부분 특정 세대와 문화권 안에서만 공유되는 의미 체계에 머무르고요. 기존 경험과 합의된 맥락은 반복하는 하위 유추, 즉 1차원적인 연결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한 표현을 보고 거기에서 재미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밈이 되어서 서로 간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표현은 새롭지만 사고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확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MZ세대들이 많은 시각 정보에 노출되다 보니 이 지점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능력으로 보이는데요. 단순한 언어적 창의성과 사고의 창의성은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경쟁력은 이러한 하위 유추를 넘어서는 상위 유추 능력입니다. 인공지능은 정형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관성과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데에는 강하지만 스스로 새로운 관점과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한계를 가집니다. 반면 인간은 시각, 공간적 스키마를 통해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조하고요. 기존에 없던 연결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고유의 창의성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고방식이 바로 입체적 매핑인데요. 입체적 매핑은 정보를 단순히 나열하거나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산의 지형도를 그리듯이 정보 간의 고저와 맥락을 파악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러한 매핑을 통해 유추에 의한 추론이 가능해지고요. 기존의 사고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해결책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MZ세대의 신조어는 시각적 스키마 발달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경쟁력은 유행어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다각도로 관찰하고 입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간적 태도를 기르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상위 유추를 가능하게 할 수가 있고요. 이는 인공지능과 인간을 구분짓는 핵심적인 능력이자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유추는 순간적인 영감이 아니라 잘 구조화된 스키마에서 탄생합니다. 입체적 스키마를 가진 사람만이 복잡한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주차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도 이 유추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